5억에서 6억 정도 차익이 나기 때문에 그 로또 당첨금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로또 당첨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로또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사놓기만 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최고의 상품.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아파트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히 아이를 낳아 기르고 먹고 자고 늙어가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아파트 사러 부동산에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단지를 사야 나중에 집값도 올라갑니다. 큰 단지를 사라는 겁니다. 그래야 집값이 오른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한두 동뿐인 작은 아파트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는 인기가 없죠. 2022년 입주를 목표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재건축되고 있는 이 아파트는 무려 1만 세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나홀로 아파트보다 큰 규모의 단지 규모가 큰 아파트가 더 비싼 이유가 뭘까요? 답은 우리 도시의 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시가 공원도 제공 못하고 도서관도 제공 못하고 체육시설도 제공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 동네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 동네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은 고도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서구권의 나라들은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유럽의 동네마다 축구장이 있습니다. 미국은 야구장이 동네마다 있죠. 도서관, 수영장 동네마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때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은 여력이 없었습니다. 고도 성장을 할 때 한국 정부는 오로지 계속 경제 성장에만 전력을 기울였죠. 도로나 항만 같은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기반시설 투자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이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주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정부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욕망, 이 욕망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그 해결책이 바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정부가 도시 환경에 투자하지 않고 공공예산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녹지와 놀이터 또 주차장을 갖춘 꽤 괜찮은 집과 동네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집뿐만이 아니라 깨끗하고 안락한 동네 자체를 구매하도록 한 것이죠. 정부는 이 동네를 만드는 일을, 즉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일을 대형 건설회사에게 맡겼습니다. 공사만이 아니라 설계도 하고 분양도 같이 하게 했죠. 건설사들로서는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두고 건설사와 정부의 이해가 만든 합작품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결국 공공예산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에게 구매하도록 떠넘겼다는 거죠. 사실 이런 아파트 단지가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집중된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아파트 단지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사적 영역에 맡긴 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삶을 누리는 주거 공간이기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죠. 그런데 돈으로 사고 파는 동네입니다.
동네별로, 즉 단지별로 질적 수준이 정해지고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넓은 평수와 더 크고 좋은 단지로 이주하기 위해